올해 이제 고3 모의고사 5월에 나온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모의고사였고 6평하고 9평하고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훨씬 어려웠어요. 1.5배 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은 2606이랑 2609가 이제 올해 수능의 이제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될 난이도고, 그 외에 이제 시험 문제들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 난이도는 더 어렵겠지. 킬러를 2개를 뺐거든. 자, 근데 이제 아마 고3들은 눈에 한번 익었던 문제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또 하면 되고, 내가 그때도 틀렸고 또 틀려도 돼요. 아니, 또 한 번 더 공부하면 되지. 수능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생활요구 학생들은 1학기 때 공부할 때 그 비슷한 문제를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막 섞어서 냈기 때문에 뭔가 언젠가 봤던 듯한 느낌인데 이것도 안 풀리지? 이런 느낌이면 괜찮아. 공부해서 올리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일단 뭐지? 내가 아침에 경비를 세팅을 해놨는데 왜 다 없어졌어? 체크를 하셨나봐. 일단 1번은 괜찮겠지? 가 아니구나. 미안. 1번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 자, 일단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일단 값을 대입을 하는데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분위기를 잘 봐서 여기에 x 값으로 중요한 값은 식이겠지. 0, 2, 그 다음 마지막에 붙는 0,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을 적당하게 분위기 봐서 집어넣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만만한 건 0이에요. 0을 딱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 t dt만 딱 살아남고 이게 6이 살아남아서 얘가 6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x에다가 일단 0을 집어넣는다. 요 느낌이 안 왔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x, fx를 미분을 안 해도 fx가 미분 안 해도 나오는 것 같은데 x를 날려버리면 fx는 그냥 바로 뜨죠. 그리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갖고 계산하면 a 값이 2분의 3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 맞춘 사람. 2번 애매한데. 자, 봅시다. 시그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반항과 합의 관계가 들어갔을 때는 얘를 무조건 이거 우리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처럼 그냥 무조건 쓰는 식이야. 그리고 n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고 당연히 n은 2보다 크다. 이 정도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에 방향만 잡고 갈게요. Aven에서 여기까지 AK랑 BK분의 1이 N 더하기 9분의 N이야. 자, 이걸 SN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SN으로 보고 여기에서 N 빼기 1을 잡고 6에 N 빼기 1을 넣으면 더하기 3분의 N 빼기 1 되겠죠. 이렇게 빼면 요거 하나가 딱 남아요. 그래서 AN, BN분의 1 여기는 뭐 계산해도 되고 놔둬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그냥 뭐 어차피 AN, BN을 정확하게 구해야 돼갖고 얘를 통분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n 더하기 3에 2n 더하기 1분의 1로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같대. 그러면 이거 뭐 역수니까 역수는 뭐 그냥 이렇게 같다 해서 풀면 되고, AN, BN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공차가 같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냥 이게 AN이든 이게 AN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게 뭘 막은 거냐라고 치면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배가 곱해지고 여기 2분의 1이 곱해져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열은 무한이야 사실은. 근데 얘네가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제한이 걸리면 이렇게 앞에 상수가 곱해져서 변형이 되는 애들을 막는 거죠. 자, 요 정도 합시다. 넘어가고요. 3번도 난이도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0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숫자만 변형하다 보니까 이제 0을 고려를 못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냥 미분에서 값이 같다면 K나 4가 나오고 값을 집어넣어서 가속도에 넣으면 144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보니까 많이 헤매는 것 같아갖고 다시 한 번만 더 해줄게. 이거 잘 풀어야 돼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그 다음에 x는 t가 들어가 있고 y는 2로그 ax, y는 마이너스 ax, y는 k. 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A, 여기가 BC 네, 있는데 OCA OCA 작은 삼각형과 그 다음에 ABC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으로 같대요. 당연히 여기 밑변이 같고 높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밑변을 지금 공유를 한 상황에서 길이가 같다. 이로 들어가고 자, 이 좌표 세팅은 X좌표, Y좌표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면 돼요. 그럼 길이가 같으니 X좌표는 별거 없잖아. 여기가 X는 T니까 얘는 2분의 T가 될 거고 Y좌표에 대해서도 고민해줘야 돼. 이게 X좌표는 보면 안 돼. Y좌표는 여기에 있는 함수값 A의 Y가 B의 Y에 이게 2배 이거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위에 있는 점이다를 풀어도 같은 이제 결과가 나와. 이거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 이렇게 크게 보는 거랑 그 다음에 y좌표의 관계를 보는 게 x좌표를 집어넣어서 y좌표에 대해서 비율을 보는 기울기를 따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분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돼. 여기 면적이 3인 거. 이쪽이 3인 거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다루기 힘드니 이게 x축에 수직이 된 부분을 하면 요거 방정식을 자, 일단 여기 요걸 풀어줘요. 2배 여기다 값을 집어넣습니다. 2배 2 로그 a에 2분의 t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의 y는 t를 집어넣어서 2의 로그 at. 자, 이거 풀어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제곱이 되고 4분의 t의 제곱은 t가 돼서 t는 4가 되죠. t는 4. t가 4가 나오면 여기가 x좌표가 4고 2니까 높이가 2가 되고 여기 길이가 나와요. 이 면적이 3이니까 요 길이만 이제 구하면 돼. 여기 4 나왔으니까 뭐 집어넣고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이런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기 좀 그래. 이거는 삼각형 면적이 같다니까 얘는 길이가 같은 걸 숨겨. 길이가 같은 걸 면적으로 숨긴 거예요. 이게 원이 됐든 어떤 도형이 됐든 분명히 그 요소들을 숨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들 다시 계속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걸 x좌표 숨긴 건지 y좌표 숨긴 건지 그 정도만 딱 한번 고민을 해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집중을 하는 걸로 가고 넘어갑시다. 이제 5번은 이제 푸는 거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 계산으로 막 진짜 미쳐갖고 혹시 5번 맞춘 사람? 그래도 꽤 있네. 잘했습니다. 일단 이게 계산으로 밀어붙이면은 잘 안 돼요. 교점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주고 물론 이제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그림이 조금 오류가 있어. 약간 그림이 이게
여기 x가 2가 되는 위치가 잘못 들어가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고 여기를 좀 땡겨야 되겠다. 아마 이걸 그림을 그린 사람들 좀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요쯤이 한 2가 되고 여기 x는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직선이 여기 이 절편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안 맞거든 그림에서. 그냥 그러려니 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2랑 여기 2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y는 얘가 x 빼기 2란 말이야.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 2차 함수가 있는데 x 빼기 2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a와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x는 2가 이 넓이를 2등분한데 일단은 이제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fx와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2를 2등분하는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y는 x 빼기 2가 얘의 면적을 2등분하는 거는 이거는 수능에 이제 몇 번 나왔어. 자, 이 상황은 아주 쉬워요. 이참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 면적을 2등분하는 거는 그냥 가운데지, 가운데. 가운데라서 뭐 고민할 게 없어. 그럼 얘는 어디냐?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이제 이게 바로 빼기 함수. 그러니까 f 함수 2차 함수랑 직선 gx의 관계를 fx 빼기 gx로 본 hx라고 하는 애를 세팅을 하면 f와 g가 만나는 점, 이 두 개에 대해서 함수를 다시 hx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hx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h의 그는 여기 새로운 2차 함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면적이 이게 실제로 이제 적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아는 건데 이 적분을 여기 면적으로 계산할 때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거든 원래. 얘네들의 함수 요만큼 차이를 요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요만큼 차이를 이렇게, 요만큼 차이를 요만큼, 요만큼 차이를 요만큼. 그래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여기에서 면적이 같은 애가 당연히 위에서도 면적이 같다라고 들어가서 그냥 가운데야, 가운데. 그래서 x는 2가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반으로 나누면 당연히 이거의 대칭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x는 4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네. 이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합시다. 직선. 이 정도로 하고 너무 입구가 돼가지고 이쯤 이렇게 하자. 그래도 좀 다른데. 자, x는 어쨌든 4 이렇게 하자. 자, x는 2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 관계식이 S2에서 2S1이 뺀 게 이게 4가 된다라고 했어. S1이 두 개예요. S1이거든. S2. 그래서 S1을 하나를 더 찾아주는 목적으로 여기에 대칭 상황을 만들면 여기가 S1이 돼. 똑같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야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좀 전에 한 게 여기 x는 2에서 얘랑 얘의 면적을 동일하게 나눈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근이 돼서 h함수라고 하는 애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방금 전에 한 대로 가면은 면적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상황이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라고 쳐. 여기가 0. 그럼 이 사이의 면적이 S1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 4의 위치에서도 요만큼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 면적이 같게 돼 있어요. 요만큼의 면적을 끌어당긴 게 이쪽이고 여기에 있는 면적을 끌어당긴 게 요만큼이라서 면적이 같아져. 대칭성으로. 자,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fx를 빼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가면은 fx 빼기 x 빼기 2라고 하는 애를 0에서 4까지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0에서 4까지. 그래서 fx가 직선보다 클 때는 s1이 들어가고 직선이 커지면 음수 쪽으로 정적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4다를 풀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테크니컬하게 약간 2차 함수 면적이랑 그 다음에 면적을 끼워 넣어서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이제 이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면적을 끼워 넣는 게 지금 그림을 좀 엉망으로 그려놓고 뭐가 안 예뻐. 자, 지금 여기 좀 낮춰서 할게. 그래야 여기서 좀 만나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야. 보이니? 여기 면적을 t로 끼워 넣습니다. S2에서 t를 끼워 넣고 ES1에서 t를 다시, 그 t는 뭐 없던 애를 넣었으니 빼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S2에다가 t를 더하면 이제 이만큼에 대한 2차 함수 면적 공식이 되죠. 2차 함수 면적 공식은 최고창의 개수에,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어요. 간격 4지사 0에서 4까지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게 그냥 산수로 이렇게 또 끝납니다. 요만큼은 이제 평행사 변형이 됩니다. 평행사 변형. 이렇게 돼. 평행사 변형이 돼.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몰라. 높이를 몰라요. 그래서 h 곱하기 가로는 알아. 4가 되죠. 그리고 h를 구할 수가 있어요. h를 구하면 여기 절편을 알 수 있고 뭐 하는 거지 근데?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지. 이게 구하시면 3분의 5가 나와. h가 3분의 5. 그럼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3분의 5를 지나가면 여기 양수가 아니고 음수로 들어가지. 그래서 새로운 직선 얘는 y는 x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얘를 뭐 최고차의 개수 x제곱에 ax 더하기 b 그런 식으로 넣고 그냥 다른 이제 뭐 이 직선하고 관계를 잡아도 되는데 이 직선 만나는 점이 여기가 정확하지가 않잖아. 쟤를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2차 함수랑 얘랑 관계로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이 풀이가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은 해설 풀이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자 그럼 2차 함수 fx가 얘랑 만나는 점을 갖게 x 빼기 3분의 1이 만나는 점이 0과 4지. 그래서 이게 쉬워. 0과 4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fx를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방법은 근으로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 근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서 다른 함수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식이 제일 깔끔해요. 이것도 하나 방법이야. 어차피 두 개의 조건만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걸 이제 쓰려고 하면은 요런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y는 x 빼기 2라고 하면 면적을 2등분한 그 위치가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얘랑 이렇게 같은 상황이 이게 여기가 1이 돼요. 자, 이거 이 정도 상상으로 해봐. 자,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 이 참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항상 여기 가운데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얘를 직선을 이렇게 약간 살짝 비틀었다 생각하면 같은 직선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여기서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f 프라임 2가 1인 걸 이용하면은 저 중에 하나 잡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 조건만 더 찾으면 돼요. 하나의 조건만 더 찾으면 이렇게 식을 잡고 가는 것도 괜찮아.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필러까지는 아니어도 모의고사 난이도를 치면은 그 랭킹 4위 안에 들어가는 난이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형도 이게 좀 계산 양이 많았지. 이거 맞춰서 알아. 6번. 6번. 잘했습니다. 이게 계산도 그렇고 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 계속 공부했던 그 도형이야. 어떤 도형이냐면 이거 계속 했지.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기억나죠? 닮은 도형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이렇게 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완전 다른 도형처럼 느껴졌으면은 이 도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본 도형하고 오늘 본 이 6번이 완전 다르게 보인 사람은 이게 분해가 안 돼서 그래, 도형이. 그러니까 분해 능력은 딴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이는 원 두 개와 원 두 개,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게 하나로 보여서 돼요. 하나로. 얘를 그냥 삼각형과 원으로 그냥 다 해체를 해버리면 내가 예전에 풀었던 그 도형이 될 수밖에 없어.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면 귀찮은 거야. 뭐가 귀찮은 거야? 이 도형이 이게 원 하나 따로 떼고 이 원 하나 따로 떼고 이 삼각형 하나 따로 생각하고 이 큰 삼각형 따로 생각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을 예전에 내가 풀었던 도형하고 최대한 이제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고 자신 있게 풀었던 그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 자, 봅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왼쪽이 R1이고 여기가 R2인데 비율이 일단 2대3이래요. 2대3이야. 이 2대3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것인가 생각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건 사인 법칙이 있어.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인데 이게 서로 다른 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서로 다른 원이지만 얘와 얘를 매개해주는 매개체를 찾아줘야 돼. 매개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얘랑 얘의 공유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공유의 영역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이를 공유하든지 아니면 각을 공유하든지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도형이 지금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따로인데 얘네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길이와 각이 있어. 당연히 봐봐. 이 각을 나는 공유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경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게 뭔가 유사는 좀 떨어지죠. 닮은 삼각형이긴 한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길이는 공유하고 있는 게 있죠. 요거 딱 이렇게 딱 들어간 요 길이가 있지. 이 길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길이를 저놈을 가지고 이제 파는 게 있고 왼쪽 원에 대해서 이 길이와 관련된 게 요 각이잖아. 그럼 이쪽하고 관련된 각을 찾으면 돼. 이쪽하고 관련된 각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쪽 정도 되겠네.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각을 기준으로 가겠다. 같이 쓰이는 각이 분명히 존재해요. 왼쪽 원과 오른쪽 원에서 같이 쓰이는 각이 있다고. 그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지. 사인 법칙에서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각이 분명히 있어. 매개하는 걔네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도형이 따로따로지만 얘네들을 이어붙이는 뭔가의 길이 혹은 각 이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면은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사인 법칙 쓸게. 자, 사인 세타분의 CA 대 사인 세타분의 사인 파이 빼기 세타로 가져갑니다.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이것분에 이렇게 AE가 되죠. AE가 이게 2대 3이 돼야 돼. 당연히 사인 세타는 같은 거니까 CA랑 AE의 길이가 2대 3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2K, 3K 이 정도 세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디를 놓고 세팅을 해도 풀리긴 해. 그냥 막 밀어붙이면 돼요. 안 될 건 없어. 뭘 해도 돼. 근데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래도 공유되는 각을 건드리는 게 좀 단기, 좀 약간 좀 지름길을 가는 풀이가 대부분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쓰면 AD가 이게 5, 네, 여기가 6, 그 다음에 C2니까 이만큼이네. 6, 6, 2. 자, 일단 길이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에 대해서 분리를 해보면 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길이 구하는 거 지금 직접적으로 힘들고 요것도 바로 구하기가 힘들고 요거는 세팅을 해놨고 요것도 세팅이 돼 있죠. 자, 뭐 이 정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C의 길이네. AC면은 우리 그냥 요거를 미지수 그냥 하나로 봅시다. 이거 X로 놓고요. 2분의 3 X. 요거 X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 최종 목적은 저 X만 구하면 돼요. 저 2분의 3이 불편하면 그냥 2X로 놓고 해도 됩니다. 나는 근데 계산을 하다가 여기 2X로 놓고 계산하다가 X 값을 구해놓고 맨날 2배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틀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어디다 써놓고 그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전략 같은 걸 좀 세워봐. 하여튼 나는 이런 걸 많이 틀려봤었어. 자, 그래서 이제 X의 2분의 3X가 심리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어쨌든 이러고 나면 길이는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돼. 여기서 다시 또 푸는 방법이 여기서 또 여러 개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을 또 이 정도쯤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어요. 뭐 알파에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 세타를 세팅했는데 이거를 다시 써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써먹기도 좀 힘들어. 왜냐면 이 세타를 썼고 사인 세타는 이미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남은 거거든. 우리한테 도구는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돌리면 이 길이를 몰라요 지금. 이 길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쓰기가 좀 불편해져. 여기를 세타하면 여기 길이 모르고 여기 길이를 몰라. 그러니까 얘를 뭔가 다른 형태의 각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그 섹타를 생각해. 뭐 여기를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됩니다. 드디어 이제 얘를 쓰면 좋아요. 여기를 목표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는 미지수로 세팅된 게 여기 각과 그 다음에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세타는 안 쓸 거야. 이미 써버려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코사인 제곱식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씁니다. 그럼 미지수 2개, 12개가 나와. 다시 해볼게. 자, 코사인 별은 삼각형 A, D, E에서 먼저 적용을 합시다. 자, 그럼 2배에 5 곱하기 6분의 이쪽이야 이쪽 5의 제곱 6의 제곱 2분의 3의 x의 제곱. 자, 이제 큰 삼각형에서 봐요. 큰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배에 5 더하기 x 이만큼 이거랑 이거 6이랑 계산이 조금 있긴 한데 6의 제곱 5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6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x에 대한 방정식 문자 하나짜리니까 무조건 풀리죠. 자, 이 연산을 이용해서 풀면 돼.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거 안 쓸래 하면은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할선 정리라고 하지. x 곱하기 5 더하기 x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 그 다음에 하나의 관계식을 하나를 더 찾아내면 돼요. 하나의 관계식을.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은 이 방법으로 가면 좋은데 얘를 할선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관계식이 안 보여. 그러면은 도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계산으로 밀어가세요. 그 도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만 더 찾아내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딱 들으면은 이해가 되거든. 그냥 이 할선 정리 하나의 조건 한번 찾아봐. 바로 지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애초에 저쪽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면 그냥 이걸로 가면 돼. 속 시원하게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묻힌풀이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고민해봐. 이따가 뭐 공부하다가 안 되면 물어봐. 진짜 궁금하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주는 문제고 8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8번은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복습 겸 가볍게 해볼게. 치부창의 개수가 1의 3차함수가 있고 자, 0,2에서 접선이 1,1에서 만난대요. 자, 됐지? 자, 식을 어떻게 만들래 하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만들어지지. 두 점이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생각이 또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생각이 안 들었던 사람은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조건이 부족했을 텐데 두 개의 점은 직선이에요. 이거 수투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점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고 또 점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그러면 수투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현재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직선으로 일단 연결해. 여기에 곡선을 집어넣을 건데 그래도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왜냐면 두 점에 대한 정보는 일단 첫 번째가 직선이야. 그러고 나면 이 직선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두개는 직선이야. 이렇게 정두개 직선으로 가면 얘는 그냥 y는 기울기가 1에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럼 fx 식을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과 같이 엮어서 0에서 중근 1에서 근 하나, 치부창의 개수 1, 0에서 중근 1에서 근 하나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는 이제 30초 컷으로 탁 하고 식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9번은 이게 괜히 살벌해 보이는데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 자, 갑시다. 9번. 자, 다칭 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뭐 문자가 많아서 막 그냥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 5월달에 이 문제를 만났으면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파이 x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코사인의 d 파이 x 그다음에 k가 범위가 0에서 그 다음에 t분의 2예요. t분의 2. 자, fk, gk가 루트 3이니까 그냥 집어넣어.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x는 k를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3에 사인에 k를 집어넣으면 t 파이 k가 루트 3 k. 자, 일단 이쪽으로 보내면 사인 값은 이렇게 k로 되고 뭐 마찬가지야. x는 k를 또 집어넣으면 코사인 t 파이 k는 음수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루트 3은 없애고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3이 안 없어지지. 얘가 1이니까 루트 3k 이렇게 마이너스만 옮겨서. 자,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어떻게 요걸 통째로
통째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0은 아니니까 나눠버려. 탄젠트로 바꿉니다. 탄젠트로 바꾸면은 보통 이제 방정식 풀이가 조금 깔끔해져. 탄젠트 제곱에다가 집어넣고 풀어도 돼. t 파이 k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네 범위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탄젠트에서 얘를 만들어내는 값은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범위가 있네. 그래서 t 파이를 곱해. 그래서 t 파이 k 라고 하는 애가 t 파이 2파이가 되겠네. 그럼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탄젠트가 이렇게 되는 거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밖에 없지. 계산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면 뭐 단위원을 그려서 해도 되고. 그래서 t 파이 k라고 하는 게 이게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면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값은 30분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에 여기에서 이만큼 더 가면 되는 게 이렇게구나. 이렇게 되면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6분의 5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직선으로 계산해도 되고. 일단 뭐 요게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파이를 떼버리면 TK라고 하는 애는 6분의 5. TK가 6분의 5. 뭐고 하는 거지? T랑 K를 둘 다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뭐.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자. 다시 집어넣고, 이게 6분의 TK라고 하는 애가 6분의 5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마무리 계산을 하시면 K가 2분의 1, T가 3분의 5,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 방정식인데 문자를 막 집어넣어갖고 괜히 복잡하게 한 형태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4점짜리 초반 문제로 나왔었는데 어려운 형태는 아니야. 이 정도만 얘기할게.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오늘 할 문제였는데 미리 합시다. 이것도 미리 내가 다 깔아놨어요. 이거 풀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다 깔아놔서. 자, 최고 차이 대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와 y는 t가 만난 점의 개수를 gt.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재미없이 t랑 만나는 점이 한 개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3차 함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t를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정도로 만들면 g, t라는 함수는 y 값이 한 개가 되다가 이런데 한 개가 되다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었다가 세 개가 어느 정도 구간 안에 나오다가 다시 두 개가 됐다가 한 개가 되는 1, 2, 3. 뭐 GT 함수를 그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불연속 함수란 말이야. 불연속 함수고 불연속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개수 변화가 생기니까. 자, 근데 이 함수 g, t랑 g에 t 빼기 2분의 1 이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얘가 t는 0과 t는 a에서만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다. 아니 이게 함수 하나짜리가 두 개의 불연속을 갖는데 함수가 얘도 두 개의 불연속? 그럼 얘도 평행 이동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불연속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개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연속점이 네 개가 되면 안 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인데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를 불연속으로 만들면 이게 불연속이 평행 이동 2분의 1만큼 돼서 그럼 불연속점이 4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복시키면 되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여기 1, 2, 3이라는 y좌표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x좌표로 여기 0, 그 다음에 a
2분의 1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 노란색을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중복을 시켜. 중복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수업 처음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 거야. 이렇게 근을 중복을 시키면은 다시 해볼게. 여기다가 1, 2, 3 1, 2 얘랑 노란색으로 다시 1, 2, 3에 2, 1 자, 얘를 더할 거야. 더하는 수를 하면 2로 오다가 여기는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죠. 4 아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1과 3이 더해져서 4가 되고 이렇게 되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왼쪽에서 오는 애는 1 더하기 3 4가 되고 오른쪽도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되고 여기 2 더하기 2가 돼서 딱 정확하게 연속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래. 여기가 A래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지. 됐죠? 그럼 A는 1이네. 그죠? 이게 당연히 반경이 같게 들어갈 테니 이 상황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엑셀좌표에 대해 집중을 하면 그 근을 중복시키는 거는 뭐 그냥 어쨌든 수능이나 평가원에 하이트 많이 나와갖고 방식을 바꾼 거야 그냥 이게.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킬로가 아니에요. 이거 21번인가로 나왔어요. 22번이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만 해볼게. 자, 그럼 이제 y좌표에 있어서 0과 2분의 1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된 건데 자, GT에서 보면 fx는 t 그래서 이 t는 y 값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t는 y 값이에요. 근데 y 값에서 0과 2가 중요하고 0과 2에서 극소와 극대가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게 된 거야. 근데 함수 개혁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지. 자, 일단 첫 번째 요 상황에 이제 3참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창의 개수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1이고 이제 0,0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0,0이 될 수가 있지. 0하고 관련된 있는 여기 X축이니까 여기가 0이 될 수가 있고 0,0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두 번째 여기가 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이 판단을 잘 해야 점수를 좀 세이브를 하고 다른 문제를 풀 여유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답이 나온다. 이거는 수능 시험장에서 못 써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학생은 일단 여기를 0으로 해. 아니면 여기를 0으로 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 선택하면은 요것만 다 맞아 떨어지네 하고 답이 딱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안 풀어. 보통 답이 나왔는데 뭐.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개형을 다 찾아라가 아니고 개형은 하나만 있어. 하나만 딱 찾는 거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상시에 많이 찍어봐.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쪽이 0,0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FA 최소값이구나. 그냥 자 FA 최소값이면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0이야. 0이면 이렇게 쑥 올라오죠. 아무래도 좀 빨리 커지고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F1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이게 이쪽이 F1이 이쪽이 좀 작을 거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천천히 늦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뭐 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 많이 있는데 이걸로 가죠. 이걸로. 3차함수 비율 같은 걸 알면 좋고 뭐 여기를 B,
2b, 3b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fx가 여기 1 최고차항 정해주고 3b에서 제곱인 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f의 b가 2분의 1인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b 값을 찾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합니다. 자, 뭐이 정도 할게요.